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한번 나쁘게 얽혔다가도 평생 나쁘기만 한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낼 사연도 꼭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한쪽이 기우는 결혼을 하면 다들 좋을 거 없다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해보라고 뜯어 말렸는데 그때는 멋 모르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는 마음 하나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어요. 신혼 때만 해도 이런저런 갈등들 때문에 제일 행복했어야 할 신혼이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모든 난관들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오해를 푼 뒤 더없이 사이좋은 부부로 지내서 다행인 거죠. 뱃속 아이는 그 행복의 산물이나 다름없고요. 남편과는 고등학생 때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서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난 케이스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서로가 첫사랑인 셈이죠.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가 저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와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직장 구하고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생기자마자 결혼에 대해 상의했고 각자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절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인생에서 침울한 시기를 보냈죠. 당시에 남편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셔서 남편 부탁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줄곧 남편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 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해 많이 미안했어요. 남편은 이사하러 가기 전에 제게 자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충격이 크셨는지 성격이 좀 모나계시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상심이 크셔서 그랬겠구나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걱정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키고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성격도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고 웃는 인상이라 주위 어르신들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세요. 오죽하면 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엄마께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할머니도 지금은 손주들 중에 단연 저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남편의 어머니를 뵐 때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의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꼭 그렇게 만들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 그런 다짐은 시어머님의 이유 없는 악의 앞에 맥을 못 추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 가장 처음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얘는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실실 웃어? 어디 모자란 거야? 제가 무슨 넋 빠진 사람처럼 푼수같이 웃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려고 계속 미소 짓고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해 대놓고 드러내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시어머니의 적대감 때문에 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제 악연은 시작된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사람은 미워해도 돈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이유는 설명도 안 해주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첫인상부터 별로였다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번화가의 상가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머릿속에서 계산기 몇 번 두드린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과정에서 저랑 남편은 사치라고 생각되는 건 최대한 줄이고 소소하게 식을 올린 뒤에 가구나 신혼여행에 집중하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집은 제가 마침 21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몸만 들어오는 걸로 상의했고요. 집을 제가 제공하는 결혼이다 보니 예단 예물 안 하려는 요즘 추세에 맞게 저희도 그냥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셔서는 예단 예물 해오는 거 보면 집안 수준 빤히 드러나지 않겠냐고 저더러 기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예비 신랑이랑은 안 하기로 했다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 분기탱천하시면서 결혼 다 엎을 것 뻔하고 저희 집안 사정 다 아는 마당에 남들 하는 만큼만 예단 예물 해간다 해도 가진 게 얼만데 고작 이거냐고 속 좁다 소리 하실 게 뻔했어요. 결국 예단 예물을 억대로 해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예의도 잊은 채 대놓고 좋아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철없이 부모님 지원만 더 끌어쓴 셈이라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컸지만 괜히 초반에 심기 건드려서 결혼 생활 내내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돈 좀 더 쓰고 편하게 살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께 은근히 연민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나이에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나면 무슨 낙으로 살겠냐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결혼 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달콤한 신혼을 며칠 만끽하지도 못하고 또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오셔서는 대뜸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다고 아무래도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면서 저랑 남편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외동아들인 남편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죠. 그런데 진단 결과는 이상이 없대요. 혹시 몰라 온갖 정밀 검사까지 다 해보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전부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좀 풍채가 있으신 편인데 의사로부터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빼셔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죠. 호흡을 힘들어 하시는 것도 비만이라서 그런 걸 수 있다면서요. 의사분 말씀 듣고 웃음 터지는 거 속으로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분명히 나 어디 아픈 거라면서 떼를 쓰셨어요. 결국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남편이 며칠간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면서 저희가 신경 써드리자 했었죠.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며칠 신세진다 생각하니 썩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길어봤자 일주일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아픈 척 하시며 제게 온갖 잔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아침잠이 없으신 편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직 해도 안 뜬 새벽 4시에 깨서는 제게 아침상 차려오라고 시키는 건 기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자기는 눈 뜨자마자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면서 예외 없이 저를 깨워서 꼭 아침상을 차리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국이 짜다 싱겁다, 밥이 왜 이렇게 지르냐 퍽퍽하냐, 아직 밥 지을 때 물 높이도 못 맞추는 거냐, 자기 아들을 맘 편히 맡길 수가 없다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하루는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셔서 제 옷장을 벌컥벌컥 열고는 사이즈도 안 맞아서 입지도 못할 제 옷을 자기 몸에 가져다 대면서 애미야, 이거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니? 색도 화사한 게 나한테 딱이네, 딱이야 하면서 백화점에서 산 좀 가격대 있다 싶은 옷들은 전부 자기 달라고 은근하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어머니 황소고집에 못 이겨 알겠다고 하고 계속 비위를 맞춰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제 외출까지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직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집에서 노는 것처럼 느껴져도 집에서 계속 외주받고 마감기한 지켜서 결과물 보내느라 어떨 땐 밤새는 날도 많아요. 그날도 그 전날 마감 끝나고 생긴 휴일이라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한번 보고 친정에도 들렀다가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화장대에 앉아서 외출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어디 나가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도 좀 만나고 친정에도 잠깐 다녀오려고요. 괜찮죠? 하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어투로 알겠다 짧게 대답하시고는 자기 방으로 다시 쏙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가서 친구들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슬슬 친정에 갈 시간이 되어 친구들과 헤어지려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한창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저보고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다 하니 남편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지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가기 전만 해도 멀쩡하셨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셨는지 영문을 몰라 남편이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니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남편은 그 옆을 지키고 있었고요. 황급히 달려오는 제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 건강 안 좋아서 내가 신경 좀 써달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밖에서 노는 동안 어머니 혼자 쓰러져 죽을 뻔했어. 일단 남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시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으면 절대 혼자 내버려 두고 안 나갔을 거라고 거듭 사과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듣기 싫다는 듯 에휴 하고 눈 감은 뒤 반대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시는 겁니다. 남편은 얼마 안 있어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저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데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러게 아픈 시애미 두고 밖에 나가시더냐? 아픈 시애미보다는 지 부모, 지 친구들 보러 가는 게 더 소중하다 이거지. 제가 거기에 대고 해명하려고 입을 대니까 듣기 싫다라고 소리치시곤 이불을 끝까지 덮어 쓰시더군요. 때마침 의사분이 보호자를 찾아서 제가 다가가니 의사분은 혹시 몰라 CT 검사도 해봤지만 쓰러지면서 가벼운 뇌진탕만 있었다고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고 아무래도 이렇다 할 병이 있다기보다는 나이 들면서 노쇠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다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의사 소견까지 자꾸 시어머니께 이상 없는 걸로 나오니까 시어머님이 어쩌면 아픈 척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의심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매번 입맛 없다, 힘이 없다, 연약한 척 하시다가도 남편 회사 출근하고 나면 입맛 없다 할 땐 언제고 밥을 두세 그릇씩 싹싹 비우시거든요. 제가 차린 밥상 간 안 맞아서 먹기 싫다 하시면서 밥 때는 꼭 안 놓치려고 하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식후에 꼭 디저트까지 찾으세요. 게다가 하루는 새벽에 밤새면서 외주일하다가 화장실 가러 잠시 밖에 나왔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시어머니 계신 방문 틈 사이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작게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 숨죽이고 살펴보니 시어머니가 전에 저한테 뺏어가신 옷들 하나씩 힘겹게 짚어 올리고 콧노래 부르면서 아주 패션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살사까지 추시더군요. 남편이랑 저 있을 땐 힘 없다면서 매일같이 침상에 누워만 계시던 분이요. 이러니 제가 시어머님을 의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혼자 사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때 되면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온갖 귀찮은 일은 다 해주니 편하게 살고 싶어 아픈 척 하시려는 거겠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목격한 시어머니의 멀쩡한 모습들을 그대로 전하기는 좀 그래서 의사 소견을 전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럼 제 말은 지금 자기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냐. 아까도 그렇고 자꾸 왜 이러냐면서 저한테 정말 실망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아니 내가 하려는 말은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계속 검사를 해도 시어머니가 큰 병이 있다는 증거는 안 나오니까 하고 말하니 남편이 도중에 그거나 나한텐 다 같은 소리로 들려. 이렇게 끼어들면서 성을 내더군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게 상의 없이 몸도 성치 않으신 시어머니 혼자 살게 하기엔 자기가 걱정된다면서 저 몰래 시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저희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눌러앉게 한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도 중간중간 이대로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냐며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대로 황천 가는 거 아니겠냐고 자주 한탄하시면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놨죠. 남편은 완전히 자기 엄마 편이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저 몰래 합가시킨 건 저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남편에게 이 집 따지자면 당신 집 아니고 100% 내 집인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그게 문제야? 이러다 엄마 쓸쓸하게 돌아가시면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그것도 못 참아? 어떻게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어? 하고 맞받아치면서 저희의 대화는 어느새 싸움이 되었죠. 목소리가 커지니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밖으로 나와서는 저를 꾸짖으셨어요.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돈 좀 있다고 우리 아들 기죽이려는 거야?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며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데 순간 억 하시고 뒷목을 부여잡으시면서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혹시 시어머니 각본, 시어머니 감독, 시어머니 주연의 꾀병 연극인가 싶어 가만히 상황을 살피고 있으니 전이랑은 뭔가 촉이 달랐어요. 황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대학병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그새 남편은 조금 진정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 있는 어머니도 이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많이 초조해져 제게 의존하고 싶어졌는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아 사과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의사분이 오셨는데 췌장암이라고 일단은 긴급 수술 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깜짝 놀라 왜 그전에 있던 병원 검사 결과에는 안 나왔던 거냐 물으니 복부 CT 검사에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내시경을 했으면 아마 조기에 발견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이 엄살도 심하셔서 다른 검사할 때 내시경은 받기 싫다고 죽도록 떼를 쓰셨거든요.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시어머님이 깨어나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눈 뜨자마자 남편이 의사 불러오겠다고 해서 나가고 병실에는 시어머님과 저만 남게 되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 아픈 거 꾀병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야. 실은 그동안 나 하나 편하자고 꾀병 부린 거 맞아.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경준이 애비랑 결혼해서 시어머니 구박 속에 경준이 낳고 평생 그 까다로운 양반이랑 경준이 뒷바라지하고 살았지. 그리고 경준이 대학 졸업하고 나도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경준이 애비 허망하게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 더 어이없는 건 경준이 애비 유품 정리하다 알게 된 건데 죽기 전까지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 그거 아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던지. 그때부터 믿을 건 돈이랑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아들놈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면서 너를 데려왔는데 네가 갑자기 너무 미워 보이는 거야. 내 아들 뺏으러 온 것 같고 나는 젊었을 때 없었던 돈 너는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에 질투났지.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하고 너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 맞아. 나도 똑같이 시집살이 고되게 했으면서 똑같이 돌려주려 했던 못된 심보였지. 근데 그게 천벌로 돌아왔는지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네. 죽을 때가 되니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구나. 세아가 미안하게 됐다. 노인네 마지막 사과라 생각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부탁한다. 시어머님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읊어내시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저도 그동안의 서름은 풀어지고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눈물 맺힌 눈으로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아니에요.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어서 기운 차리세요. 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머님도 어느새 눈물 흘리시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이렇게 저희 고부 갈등은 다소 황당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기운을 점차 차리셨고 연세는 있으셨지만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의사분도 췌장암이 완치되기 어려운데 시어머님이 정말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부부 사이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저는 시어머님 간병하면서 친딸처럼 말동무해드리고 가끔 병원 정원에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게도 축복이 찾아와 주었어요. 뱃속에 아들이 찾아와 준 거였죠. 시어머님은 뱃속 아이 성별 아시고는 꼭 저 같은 딸도 하나 낳으라면서 나중에 자기랑 저랑 손녀랑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자기 그때까지 꼭 건강히 살아있을 거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진 시어머님 모습을 보니 좋은 의미에서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스트레스 받을 줄만 알았던 시어머님과
제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잘 풀린 데에는 시어머님도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는 법을 깨우쳤고 저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가 있다면 선뜻 사과나 용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덕에 더없이 평온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살인 여자이고 24개월 된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 사이에 커다란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당당하게 승소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가 매우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딸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어디에다 하소연하기엔 창피한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부모님 두 분을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였어요. 부모님은 금슬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이 슬슬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부모님은 주말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셨고 어떨 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 두 분이서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죠. 가족끼리도 많이 갔지만 저와 제 여동생은 간헐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부부끼리의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맑은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 너머에는 부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죠. 사인은 교통사고였고 직사였습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금방 돌아오겠다며 웃으시면서 집을 나섰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부모님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셨어요. 맑고 화창했던 제 대학 시절의 첫 기억이죠. 여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여동생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4번이나 기절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고 있자니 제게 책임감이 생겼어요. 내가 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놓으면 우리 동생은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생전 가지고 계셨던 재산들을 물려받았고 그걸로 저와 여동생은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도 자퇴하고 돈부터 벌려고 했지만 여동생이 그건 말리더군요.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언니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휴학 없이 조기 졸업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죽자 살자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졸업을 하고 생각보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또래에 비해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살았죠. 그 사이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남겨진 저희 자매에게는 이젠 서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애틋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부모님의 유산은 제가 여동생 몫까지 함께 관리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동생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여동생이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동생과 저는 그렇게 알뜰살뜰 지냈죠. 가끔 부모님이 그리워질 때면 서로 부둥켜 안아 눈물도 흘렸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과의 결혼 과정도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멸시를 당해야만 했거든요. 엄마가 없어서 살림이나 제대로 배웠겠냐는 한마디는 아직도 가슴 한가운데에 비수가 꽂힌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남편은 저를 보듬어 주었고 그런 시댁의 선을 넘는 듯한 발언들을 모두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를 잃었기에 시댁 어른들을 부모로 대하겠다 다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란 말은 매번 들을 때마다 곤란했지만 그 외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1년에 시댁의 제사가 8번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 8번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사상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아무 불만 없이 살았고요. 제가 결혼해서 나가 살면 제 여동생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서 함께 산다는 이유로 명절에 저와 제 동생까지 부려먹여가며
시집살이를 시켜도 저 묵묵히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저희 셋이 살고 있는 신혼집에 들어와도 찍소리하지 않고 네 어머님 하면서 삼시세끼 밥 차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워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부모 없이 자라서 우스운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보다 7살 많았던 남편은 결혼 초반에는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하며 제 말에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태도가 아주 손바닥 뒤집듯 바뀌더군요. 점점 저를 귀찮아하는 내색이 역력해지는 남편을 보며 결혼한 것에 회의감이 들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시댁에서 1억 정도 보태주신 걸로 생색을 내셨죠. 실제로 남편보다 제가 1억을 더해갔는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어쩌나요? 이미 아이가 생겼고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는걸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조리도 해야 했기에 직장에다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도 다 추스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락날락거리시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은 손으로 신생아를 만지려고 하는 어머니의 손길에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 떨고 앉아있다며 저를 비웃고 그냥 만지려고 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최소한의 개념은 들고 있었던 것인지 자기 자식이라 딸아이는 소중했던 것인지 시어머니 행동을 지적해서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도 저희 아이에게 학대로 보일 만한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잘 자고 있던 아이를 괜히 울리기도 하고 제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다그치면 이렇게 많이 울어야 아이가 목청이 좋아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해대셨어요. 서럽게 우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려고 안으면 그렇게 안아줄 버릇하면 손 타서 예민한 애기 된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안으려는 제 손등을 짝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치기도 했죠. 제가 시어머니께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여동생은 밖에 나가고 없었죠. 제 동생은 그렇게 시댁에서 찾아오면 알아서 눈치껏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른다고 제가 한눈을 판 사이 거실에서 잘 자고 있던 아이가 엉엉 울면서 빽빽 악을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나르다 말고 너무 놀라 아이에게 갔는데 아이의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놓고 우는 꼴을 보며 아이고 목청도 좋다 하면서 깔깔 웃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손에 집히는 대로 다 가져다 던지고 쌍욕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화를 내면서요. 지고지순하게 내내하던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난동을 피우니 시댁 식구들도 전부 얼었겠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해오지 못했나 싶더군요. 썰물처럼 시댁 식구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만 같아 미안해서 눈물만 쏟아지더군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난장판이었던 거실을 남편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나를 괴처럼 취급하는 건 참을만 했는데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아직 신생아인 애한테 그런 짓을 하냐며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더군요. 화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2번 다시 시댁에서 방문하지 못하겠다고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각서까지 쓰는 꼴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용서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혼 위기였죠. 남편은 3남매여서 위로 형 하나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누이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며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시집살이를 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비수를 꽂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던 시누이의 산후조리도 제가 했어요. 그때가 제 아이가 돌을 갓 지났을 때쯤이네요. 저희 신혼집에 아기 보겠다며 미친 듯이 방문하셨었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삭신이 아프기도 하며 기만 더럽게 센 며느리 얼굴 보기가 너무너무 무섭다면서 그래서 차마 자기 딸아이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하시며 저를 시키시더군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하던가 아님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쓰라는 저의 말에 신우이가 제게 한 말은 그럼 언니가 그 비용 대줄 거예요? 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시작해버린 신우이의 결혼 생활 또한 제게 불똥이 튀기 일쑤였죠. 저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신우이 5분 대기조였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서 남편에게 못하겠다 말했더니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아이 낳아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내 와이프이자 내 동생의 새언니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라고 말이에요. 제가 거절의 의사를 조금 내비치니 아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해대는 겁니다. 저 그래서 신우이에게 싫다고도 말을 했어요. 당연히 도와줄 만큼은 해주겠지만 내가 신우이의 전담 도우미가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조르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눈물을 퐁퐁 쏟으면서 자기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쳐지니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슬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아주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되었고 어거지로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직장을 다니면서 했죠. 이게 두 번째 이혼 위기였어요. 내가 종노릇이나 하려고 이 사람과 결혼했나? 하는 의문이 매일같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아기 보면서 참았고 화를 다스렸죠. 사실 그전까지 제가 시댁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여동생에게 숨겨왔는데 이때부터 제 여동생도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를 챈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많이 싫어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미워서 내 새끼한테 일어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남편의 형, 즉 아주버님과 남편은 5살 터울입니다. 그러니 저와는 띠동갑인 셈이죠.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42살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 시댁살이를 지켜보다가 자기 부모 따라 신혼집에 몇 번 드나들더니 제 동생과 겹사돈을 맺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동생 정말 예쁩니다. 정말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 이뻐요. 학창시절에 제 동생 보겠다고 남자애들이 찾아가고 그랬고 대학교에서도 예뻐서 대학교 잡지 모델도 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게다가 제게 부담만 지우는 것 같아서 싫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학력도 저보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창 예쁠 28살의 나이로 꽃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를 갖다가 42살인 아주버님이 겹사돈을 맺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형편없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변변찮은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얹혀 살고 별 때마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아저씨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동생을 넘본다는데 어느 언니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요? 하다못해 저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저는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동생이 너무 예쁘고 잘나서 칭찬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시부모님도 헛소리하지 말라고 딱 자르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겹사돈을 강요하시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더군요. 심지어 제 여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하루는 여동생이 오랜만에 자매끼리 밖에서 놀자고 하길래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오랜만에 동생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민이 있다고 하더군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동생이 카톡을 열어서 한 대화방을 보여주는데 바로 아주버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사진을 제 동생에게 보내며 잊고 싶지 않느냐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자칫 보면 성희롱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술 마시자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제 동생은 자신의 형부의 형인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어른이 그런 일방적인 카톡을 보내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다가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실이 없다며 그제서야 제게 털어놓더군요. 저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동생 등을 철썩철썩 내리치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동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고
그 눈에 차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내 남편이라 그를 낳아주신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취급하는 것도 참았고 제 아이에게 술을 먹이신 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하나 남아있는 제 반쪽 같은 여동생일도 참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남편은 몰랐던 모양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쯤 되니 남편 포함해서 그쪽 집안 사람들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여동생은 자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도 사람이고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모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들이 제 결혼 생활을 증명해 주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욕설과 시집살이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 내용들이 무궁무진했고 통화도 저는 자동 녹음이 되어 있어서 불과 몇 달 전의 통화 내용만 들어도 제 불우한 결혼 생활이 증명되더군요. 이혼 소식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축새 같은 남편이 전한 것인지 뭔지 불이 나게 쫓아와서 저를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원래도 없던 정이지만 탈탈 털리더군요. 아주버님이며 시누이며 시아버지까지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와 문자 등등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렇게 예상치 못한 증거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썼던 각서도 등판했죠. 시누이 조리원을 도와주며 제가 내준 도우미 비용 등 증거도 어쩜 그렇게 넘쳐 흐르는지 변호사님은 혀를 내두르시며 고생이 정말로 많았다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면서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멸시받는 건가 하며 저희 부모님 원망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뒤늦은 후회인지 아님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건지 그 후 제게 연락을 미친 듯이 해왔습니다. 이혼하겠다 말을 하고 여동생과 제 짐을 간단히 싸서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아이도 물론 제가 데리고 나왔죠.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제 손을 들어주었고 결혼을 할 때 물질적으로 제가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시집살이로 인해 혼인 파탄이 난 것이 틀림없다며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아이에게도 주 양육자였던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서 양육권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저도 결혼하기 전 능력 있었던 여성이었고 촉망받는 인재였으며 부모 없단 이유로 그렇게 천대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아이로도 모자라 여동생까지 위협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제가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집을 정리하고 저와 여동생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살고 있고 여동생의 응원에 힘입어 현재 저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 휴직이란 휴직은 다 끌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복직 신청을 희망했는데 다행히 회사 측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혼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은 것인지 제게 미안하다며 연락 오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우리 아이에게 편모 가정을 가지게 해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도 조금 더 크고 나서 제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잘 키울 거니까요.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서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생각보다 기분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습니다. 제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